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건 양배 6배 할 생각입니다. 6배 했더니 첫 번째 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오른쪽은 x 마이너스 6인가요? 이항했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입니다. 2차 부등식이고요.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해서 풀 거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을 적용해 볼 겁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했습니다. 인수분해 했더니 2x-3이랑 x-2라서 0보다 클 때 해를 구하면 해가 누구죠?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라고 쓰나요? 2차식이 크니까요? 이게 끝이네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너는 키느라고 지금 수업을 못 듣고 있네요. 빨리빨리 키고 수업 들으시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저게 완전 제곱식인가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은 답을 쓸 때 헷갈리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나요? 네. 어디로 부르기죠? 아래로. x축과 만나는 점이 누군데요? 0이죠.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그림이? 아니요. 해가 없습니다. 단순하죠?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너는 눈빛이 썩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알아서 지금 그렇게 깝치는 거죠? 눈빛이 썩었다니까요? 공부를 해서 잘 될 아이의 눈빛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항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값이 0보다 커났습니다.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뭐부터 하시라고요? 판별식. 판별식을 적용했습니다. 판별식 값을 계산해봤더니 9-16인가요? 네.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판별식이 음수면은 아래로 풀록이 2차 함수가 어떻다고요? x축과 안 만나는 그림이라고요? 네. 근데 문제 질문이 언제 0보다 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0보다 크죠? 항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로 갔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지금까지 이해된 거 맞으세요?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절대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절대값을 가진 거의 제곱과 절대값이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만 이렇게 푸는 건데요. 첫 번째 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터 치환하지 않고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치환하지 않고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했더니 다음 것이 나옵니다. 절대값 x-2하고 절대값 x 플러스 1입니다. 2차식이 0보다 작네요.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인가요?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대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거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풀 필요가 없죠? 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 큰 거는 당연하고요. 이 밑줄 친 거의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제 풀 거는 뒤에 거밖에 없습니다. 절대값이 작을 때를 어떻게 써요? 2차식이 작을 때, 절대값이 작을 때 항상 사이값이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2까지 사이값으로 쓸 겁니다. 모든 실수하고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2까지가 공통되는 거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2까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 거는 절대값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네요. 절대값 속에 x-3이 있습니다. 저 형태를 띄고 있을 때는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 겁니다. 경계값이 누구죠? 경계값이 3이어서 3보다 커 같을 때하고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 겁니다. 첫 번째는 3보다 커 같은 범위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습니다. 3보다 큰 것들 중에서만 답을 찾는 중이고요. 3보다 작은 게 나오면 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값이 양수인가요? 이항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고 x 마이너스 3인데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그럼 해를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해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3보다 같은 것들 중에서만 답을 찾는 중이고요. 3보다 작은 것들은 답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꾸 출발했잖아요. 3. 공통된 건 3입니다. 정신 안 차렸을 때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집중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바보가 수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할 거 다 말하고 풀거든요. 네. x값이 3보다 작을 때 문제 풀고 있습니다. x값이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은 음수입니다. 나갈 때 마이너스 달고 나가나요? 마이너스 달았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고요. 해는 누구죠? 사이값인가요? 네. 해가 누굴까요? 해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해인가요? 네. 밑줄 친 것들의 공통 범위가 해기 때문에요. 하지만 3보다 큰 거, 같은 것들 중에서 찾은 답이랑 3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찾은 답은 둘 다 답입니다. 답은 두 개 합쳤어야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맞으세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개념수는 끝났어요. 민호는요? 너는 개념수도 안 풀었다고요? 네.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보내라고? 안 돼요. 안 되면 열심히 하셨어야죠. 네. 제가 월요일 때는 다시 올게요. 쪽수 불러주세요. 37이요. 137이요? 137쪽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에요? 951이라고 들었습니다.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문자 P가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죠. 그 사이에 정수의 개수가 5개 있도록 하는 P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공통인수 x로 묶었습니다. 자, 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사이값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하나의 근은 0이고요.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분의 p인데요.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 큰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작을까요? 0이 작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작을까요? 그런데 정수 x의 개수가 5개 있으면 좋겠다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p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p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얘는 사이값이라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0까지인가요? 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p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p가 빵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빵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5개가 안 되고 1개가 돼요? 빵밖에 없으니까요. 빵부터 빵까지는 빵밖에 없으니까요. 정수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바램이 0까지 정수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수가 누구누구 있다는 얘기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가 이 범위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수의 값은 범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의 바램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p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건가요? 이제 뭐가 궁금하죠?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궁금하다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건 알겠어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검토해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라고요? 지우고 마이너스 4라고 써보면 5개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괜찮습니다. 지우고 마이너스 5라고 써보면 몇 개예요? 6개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P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다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했더니 8부터 10까지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0부터 시작해서 공통된 정수익값이 5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겠는데 정수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4인가요? 5라고 하는 수익값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하는 수익값은 4부터 5 사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만 알고 싶습니다. 지우고 4라고 쓰면 몇 개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5였을 때는 6개인가요?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했습니다. 부동항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정수 P? 정수 P의 값의 최대값이 누구지? 정수 P의 최대값은 9인가요? 정수 P의 최소값은 누구죠? 두 개 값을 빼내요. 답은 18이네요. 그 다음 곱할 게 몇 번인가요? 이거 저 새끼가 사기를 쳤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사기 쳤나요? 방금 지우 몇 번이라고요? 너 무슨 생각까지 완전히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뭐가 없어? 이건 뭐예요? 한 칸 앞으로 당겨야 돼요. (956이라고요? 955요? 민현호는 950번을 모르는데도 질문 안 하고 넘어가네요. 질문 안 하시면 풀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책만 가지고 앞에 앉으라고요. 아니 이삿짐을 싸고 있어야지. 아이고, 이쪽에 앉아요. 내 새끼였으면 조금씩 뒤졌어요 지금. 얘는 맨날 졸려해요. 아니요. 지 장난칠 때만 멀쩡합니다. 드립치고 싶으면 아주 그냥 깐죽거리면서 난리 납니다. (55번) 맞아요? 955번 풀이합니다. 955번이 다음에는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x의 값이 오직 k밖에 없습니다. 2차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x는 k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푸는 동안에
아, 나 저 새끼 진짜 마음에 안 들게 왜 저런 거야, 진짜. 씨. 야, 왜 공부를 그따구로 하는데, 이 새끼야. 칠판 쳐다보고 고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고개 들라고. 이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가 k래요. 만족하는 x가 k라는 게 아니라 만족하지 않는 게 k래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이네요. 이러면 만족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녀석이 k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써있는 말을 번역해 드렸어요. 이 식이 0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지 않는데요. 0보다 작은 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는 커 나왔다는 얘기고요.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 k예요.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네. 진짜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x의 값이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x가 알파, 이런 녀석은 해가 어떨 때 그런 해를 가졌죠? 해가 2차 부등식이 어떨 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나 x는 알파 이런 해를 가졌죠? 완전 제곱식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등식이 오로지 이런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일 때만 저는 해를 갖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뭘 지금 그려볼 생각이냐면 0보다 커 같은 걸 만족하는 x가 k밖에 없으려면 위로 블록인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0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보다 큰 건 없어요. 0이 되는 건 있어요? 네. 0이 되는 게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좀 k라는 얘기군요. 네. 첫 번째,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되려면 판별식은 중분을 맞아요.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16. A가 누구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런데 최고창 계수의 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위로 블록인데 최고창 계수가 양수라고 지금 씌우셨어요? A가 양수. 최고창 계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니까 4를 선택해요? 네. A의 값이 4입니다. 4 대입해서 K의 값인 근을 구하세요.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할 수 있나요? 네. 마이너스 4로 나누게 하면 누군데요? 마이너스 4를 대입했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네. 도도하나 바뀌나요? 네. 그때 x-1의 제곱입니다. 이게 0보다 작고 같은 x가 누군데요? 1. 1밖에 없나요? 네. 따라서 k의 값은 1입니다. 두 개의 값을 더해주세요. 문제를 읽고서 빨간색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일 때만 x의 값이 알파다. x의 값이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부등식에서 그런 해를 갖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일 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할 게 몇 번인가요? 너 왜 숙제를 있다고 그랬어요? 민호야, 왜 숙제를 있다고 그랬냐? 어제도 설사하고 밤에 잠 못 잤어요? 근데 왜 숙제를 있다고 그랬냐고요? 무성의하게. 왜 그랬냐고요? 저 맞고 싶어서요?
때린다 하면서 안 때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풀었냐고요. 몰라서요? 뭐라고요? 뭔 차이가 있는데요? 숙제 이거밖에 없는데 숙제를 있다고 한다고요? 나는 진짜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나름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네. 글씨 쓴 꼬라지부터 이 새끼가 성의 있게 풀지 않고 대충 깨작대고 맞다 틀리다 대충 해서 오는 거 아니야.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정말 모르는 것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정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앞서냐고 남들을. 정말 모르는 것들만 쳤어요. 그럼 틀린 것들은 왜 수정 안 해서 와? 네? 다 수준에서 아니. 그러면 거기 채점 안 된 건 뭐야? 진짜 안 된 거는요. 제가 이걸 한 줄이나 한 줄 풀고 채점을 하는데 이 한 줄하고 이쪽은 하고 이쪽은 깜빡이. 널 사람 만들려면 해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 될 것 같아요. 네, 저 팬은 또 반말하는. 해면 뭐라고요? 반발한다고요? 아빠한테 그랬는데. 아빠한테 그랬다고? 그럼 아빠한테 그래야지. 밖에 나와서 남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남을 때리는 건 아니지 않나? 아빠를 때렸다고요, 집에서? 아니 아빠가 널 때리려 해가지고 제가 네. 반말했어요. 아빠가 자기를 때리려 해서 반발했대요. 네. 난 지금까지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린 게 한 번도 없어요. 너 같은 애들은 애를 바꾸려면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안 통하는 애니까요. 기범이 따라서 당신도 갈까요, 따나본으로? 많이 기범이 한 대 쳐먹고 따나본으로 갔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싸움은 안 나요. 네. 그럼 민우도 엄마랑 맨날 갈등만 벌어지겠네요. 공부하느라 쫓겨나고. 뭐가 되려고 그래요? 선생님 얘기해줬잖아요. 사람은 가진 머리 가지고 성장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이 새끼야 몸뚱아리가 게을러가지고 인생이 꼬일 거라고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도 좋겠다. 머리라도 좋아. 요즘은 영어 열심히 해요. 수학하는 꼬라지를 생각해봐요. 지금 수학하는 꼬라지를. 그따구로 해서 잘 될 줄 알아요? 솔직히 들어보는데 뭐라고요? 들어보면 아, 말 좀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유튜브 보면서 했대요. 혹시 다음 시간에 그따구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요. 네. 나는 실패한 애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프로젝트 몇 번이라고 했죠? 962번으로 갔습니다. 962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무리식이 있습니다. 저 무리식을 저 무리식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찾고 싶습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음수면은 허수잖아요. 그럼 실수가 되려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은 0보다? 네, 0보다 커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커 같으면 실수입니다. 근데 써있는 거는 모든 실수 x라고 써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기만 하세요. 최고차함계수의 값 0보다 커야 되는데 최고차함계수 대략 1 양수니까 판별식만 계산하겠습니다. 민호는 도대체 맞아서 안 보는 거죠? 너희 그 수업 태도를 어떻게 할까 도대체? 보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칠판을 향해 눈을 뜨지도 못하고요. 너 지금 두림이 많았다며? 네, 그 영어를 직접 보진 않고 그랬어요? 네, 받긴 받죠. 수업하다가 두림이 머리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성실하기도 했고요. 첫 해는 서울대 가고 두 번째는 고대 의대 갔어요. 네, 들었어요. 걔 처음 너랑 비슷해요. 약간 산만한데 걔는 할 때 되면 했어요. 대가리 수준은 너랑 비슷해요. 너는 산만의 절정이야 지금. 얘가 주체를 못해.
선생님 너 같은 애들 안 가르쳐 봤겠어요? 너 같은 애들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합성대 수원대 가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야 이 새끼야. 협성대 수원대 갈 거야. 그런 데가 시험 못해요. 뭐라고요? 그런 데가 시험 못해요. 취업 못하냐고 장가도 못 가 이 새끼야. 자, 판별식 계산했어. 똑바로 하라고. 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고요. 등호가 있으면 등 늘 거고요. 등호 없으면 등 안 될 겁니다. 그냥 인수분해했습니다. K-6하고 K 플러스예요. 2차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고요. 지우개 되는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963번으로 갔습니다. 963번은 최고창 교수가 방금 전에 1이었는데 지금은 최고창 교수의 값 n-1입니다. 문제 설명 중에 2차라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첫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최고창 교수의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의 값은 100%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설명 어디에도 최고창 계수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2차라는 글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n-1 값이 빵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겁니다. n-1 값이 빵이 됐을 때 저 식은 뭐가 되는데요? 빵 x의 제곱 빼기 빵 x 플러스 3인가요? 네. 첫 번째 거에 따르면 m값이 뭐라고요? 인수분해했습니다. n-1이 공통되고 n-를 묶었습니다. 0보다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두 개 공통되는 게 누군데요? 두 개 공통되는 건 1부터 4까지인가요? 1부터 4까지인데 m값 1이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 거야? 모든 실수의 값을 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3이 0보다 크니까 x한테 뭘 집어넣지 간에 3이 0보다 크니까 식이 성립해요? 네. m값 1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답에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보다 큰 나왔고 4보다 작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96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967번은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식이 0보다 큰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0보다 큰 x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음수라서. X축이랑 X축. x를 모든 x를 다 대입했을 때 이게 0보다 작거나 작아서. 네. 싸그리 다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큰 것만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큰 녀석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풀 때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애들이 잘 못하는 편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건 설명 안 해줬어요. 2차식이 0보다 클 때만 설명했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차라는 글자가 있나요? 그럼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최고참 계수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나요? 네. 세 번째 것도 해야 되겠네 이번엔. 네. 최고참 계수의 값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k-3의 값이 빵이면 빵 x제곱 빵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것 같아요? 네. 모든 실수 x의 값을 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요 안 해요? 네. 성립하니까 답에다가 3을 추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거에 따르면은 k라고 하는 식 값은 3보다 작나요? k-3으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점 말씀하세요. 저 3이 왜 3이에요? 아하, 쌤 실수했네요.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인연이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나 속으로 말 좀 빨리 쓰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판별식 값 다시 계산합니다. 판별식 값이 k-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3인가요?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k-3으로 묶었습니다. k-1인가요? 1부터 3까지 사이값입니다. 공통범위 구했습니다. 공통범위가 누군데요? 여기서 3까지인가요? 식이 성립하니까 누구를 답에 추가하자고요? 3. 네, 답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등학교 졸업할 때 2,000번 봅니다. 2,000번 보기 전에 지금 오늘 연습한 것만 가지고 2,000번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릴 게 뭐인가요? 없어요. 민원 지금 질문 못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971번으로 갔습니다. 971번 안 배웠냐고요? 네, 아직 안 배웠대요. 대эм센 수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교복이요? 12시까지 풀로 채워서 수업하나? 모르겠어요. 너 라이트 센서도 안 풀었어요? 네. 자, 쪽수를 불러주세요. 267이요? 167이라고요? 아니요. 270까지 하는데. 대эм센 수학이 몇 쪽이라고요? 267이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할 차례군요, 오늘. 안 배웠어 이거? 네,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안 했나봐요. 아 그런가 봐. 위에 있으면 더 크고요. 아래에 있으면 더 작습니다. 문제가 2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은 저 앞에 있는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항상 컸으면 좋겠어요.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건 뻔한 문제네요. 이해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2x인가? 쌤 지금 부동식 왼쪽 2항밖에 안 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참교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양수입니다. 한 별씩만 하면 되겠네요. 네. 한 별씩은 100% 0보다 작단가요?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입니다. 인수분해 되죠? m 플러스 6의 값이랑 n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답이 뭐라고요? 사이값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우동식부터는 좀 신시간 오래 가졌다가 세 범위 오면 시작합시다. 자,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다음 부동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찾고 싶습니다. 세모가 선생님이 어떻게 엄마한테 잘못 얘기해서 엄마한테 혼났다며.
그니까요. 저 3시에 왔다 그랬다며요.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3시간에 뭐가 안 믿었어요, 제가. 1시 반에 왔는데 선생님 시간을 착각했어요. 네, 나중에 엄마랑 통화했어요 다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범위에서 자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범위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참수의 값이 이 범위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요.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저요, 마이너스 2요. 대칭축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 아래를 블록이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나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대2반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2대2반 점이죠? 우리의 바램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면서요. x축이 어디 있으면 0보다 큰 거죠? x축이 여기 있어야지 이 모든 점의 y좌표들은 여기는 이 함수 값은 이 함수 안에 숫자를 대입한 값들은 이 모든 그래프의 y좌표가 밑줄입니다. 밑줄은 여기는 268쪽입니다. 밑줄 친 이차함수의 함수값은 여기는 모든 점의 y좌표입니다. 이 모든 점의 y좌표 0보다 크려면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크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2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대입했더니 4, 마이너스 8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인가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인데 제일 작은 것만 0보다 크면 좋겠습니다. 지금 뭘 했냐고요? 지금 우리 반 애들 중에 모든 애들이 키가 150 이상이라고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죠?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15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이 함수의 값이 저 범위에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인수분해했고요.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누구예요?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단가요? 이게 답이네요. 두 번째 걸 봤습니다. 세분면의 시선이 딴 데로 처리해야 되죠? 사신 걸 또 자랑하는 거예요? 왼쪽 쳐다보면서 정면 볼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건가요? 네네네.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다음에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했던 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칭축이 문자니까 그렇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2분의 A. 이게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의 값이 0부터 4까지예요? 그나마 좀 쉽게 만들었네요. 왜냐면은 a 제곱의 값은 항상 0보다 커왔나요? 실수의 값을 제곱하면?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나요? 그럼 지금 2차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인데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 값이 0이 됐을 때는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또는 대칭축의 값이 있는데 0부터 4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음수면? 0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음수면은 0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서 더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오늘 안 예, 돼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 값이 0이면 네. 0이 0이니까 0부터 4까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0부터 4까지만 그리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런 그림을 왜 그린 거죠? 무시하겠습니다. 쌤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나보다 더 멍청하네. 음수가 대칭축이 음수가 됐을 때는 0부터 4까지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음수보다 0이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면서요. 네. 우리 반 애들이 키가 180보다 키가 다 작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제일 큰 제일 애가. 큰 사람이 180보다 작다고 얘기해야 되죠? 네. 그래서 0보다 작다고 얘기하려면은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건 4대입한 건가요? 네. 4대입했습니다. X예요? 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4로에 약분했습니다. 잠시만요. 4로에 약분했습니다. A가 누구예요? 사이값인가요? 네. 야스. 되신 거 맞나요? 야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대충 연립에서 공통된 해를 구하는 게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낱개로 하나짜리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각각의 2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공통되는 걸 구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거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거 인수분해 되나요? 네, 아니요. 첫 번째 거 네, x-2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를 구했습니다. 0보다 작습니다. 해가 누구예요? 2. 사이값인가요? 예. 두 번째 거 이항했습니다. 오른쪽을 이항하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입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네.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됩니다. 해를 구했습니다. 0보다 크니까는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작다가요? 네. 두 개의 공통범위가 답입니다. 공통범위가 누구예요? 음수값 중에 공통된 게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랑 마이너스보다 큰 거랑 공통된 게 없습니다. 양수값 중에 공통된 게 누구예요? 이게 공통된 범위인가요? 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절대값이 작을 때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값입니다. 그럼 결국은 왼쪽에 있는 부등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 두 개만 풀면 되는 거죠? 왼쪽 거 풀고 있습니다. 왼쪽 거 풀 때는 x 곱하기 x 플러스 6x가 0보다 큰가요? 오른쪽 거 풀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6x까지 0보다 작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x 플러스 8하고 x 마이너스 2죠? 해를 구했습니다. 앞에 거 해는 누구예요? 마이너스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나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2까지가요? 공통범위 구하고 있습니다. 음수값 중에는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6까지가 공통범위고요. 양수값 중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집중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푸시고요. 두 번째 부등식을 푸세요. 다만 문제는 두 번째 부등식에서 k라고 하는 값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x-2하고 x-4의 값이 0보다 큽니다. 이 부등식 해를 구했습니다. 해를 구했더니 x의 값은 작고가 작다? 별 사이에 다 끝나겠어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x-5하고 x-k입니다. 해를 갖다 구하고 싶은데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k 값이 5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릅니다. k가 5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k라고 하는 수의 값이 0보다 크면 해를 뭐라고 얘기하죠? 5보다 크면은 x가 5보다 크고 사이값이니까 이상. 네, 5부터 k까지인가요? 네. 뭐 그럴 사이에 끝난다고 얘기하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니, 쌤. 그렇게 얘기해서. 두 번째 k라고 하는 걸 5보다 작을 때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이값이 작은 k부터 5까지인가요? 네. 근데 k라는 수익값이 5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k가 5가 됐을 때는 주어진 식은 x-5의 제곱이 돼요? 네. 완전 주시니까 그린 거예요? 네.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럼 해가 누구예요? 5일 때문에 0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이런 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뭘 사용하라고요? 2번. 이 세 개 중에 사용하는 건 이걸 사용하시라고요? 네. 두 개의 공통범위가 4부터 5까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을 사용하죠? 눈을 뜨면 알 수 있습니다. 2보다 작은 녀석과 4보다 큰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범위가 k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k부터 5까지인데 5는 여기 있고요. 도대체 k의 값은 어디 있어야지 공통범위가 4부터 5까지 될 수 있는 거죠? 4랑 5 사이요. 공통범위가 4부터 5까지 되면 k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k의 값은 여기쯤에 있으면 될까요? 그럼 두 개 노란색과 하얀색의 공통된 범위는 4부터 5까지 얘기하겠죠? 네.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은 2하고 4 사이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확인할 건 뭐만 확인하죠? 등호가 붙을지 확인할 겁니다. 대입해요. k 값을 지우겠습니다. k 값 지우고 2를 대입했습니다. 공통범위 값은 4부터 5까지가 맞아요? 네. 2는 공통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등호에서도 괜찮습니다. 4라고 써봤습니다. 공통되는 범위의 값은 4가 공통돼요? 공통되지 않아요? 공통된 4는 공통되지 않습니다. 4는 공통되지 않아서 4부터가 공통범위 맞습니다. 네. 따라서 이 녀석은 4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k 값은 4까지입니다. 2, 3, 4. 지금 실수 k 값을 구하기 때문에 범위 값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수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그냥 판별입니다. 두 개 모두 다 허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근이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 푸세요. 다만 그 판별식의 산수 중에 2차 방정식의 산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거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판별식 계산했더니 첫 번째 거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인가요? 네. 두 번째 거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0입니다.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둘 다 허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 거 해를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인수분 했습니다. k 플러스 3하고 k 마이너스 1입니다.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가요? 네. 두 번째 거는 인수분 했습니다. 마이너스 6. 네. 0보다 작을 때는 두 개의 공통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공통범위가 누구예요? 이게 답인가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매우 중요해. 다음 페이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빵빵빵. 다음 페이지는 그 페이지가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 현재 페이지요. 아까 제가 핀데 여기가 맞지 않아요? 근데 왼쪽에 별 치려고 하길래요. 아. 여기 맞지 않아요? 별표 쓰기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요. 어? 쌤 오늘 몇 시까지예요 저희? 너희는 3시까지. 어디예요? 그래서 남지. 멍청해서 대가리. 진짜 안 해서 넘어서 하는 거야. 자, 다음에서 실근의 보호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빠한테 이길 거야. 자, 실근의 보호라는 말이랑 똑같은 표현이 근해분리라는 표현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은 실근의 보호, 근해분리, 그래 우리 근해 위치 관계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쓰세요. 눈. 책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걸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양수였을 때 아래 블록입니다. 밑줄은 2차 함수입니다. 오른쪽에는 빵은 뭘 얘기한다고요? 야, 이 초능력자들 축이요. 네, 빵은 x축을 얘기합니다. 둘이 만나서 생기는 근이 있어요. 네. 근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교점 x좌표가 방정식의 근입니다. 네. 지금 한 말을 모르는 고등학생이 졸라 많아요.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나다. 왜냐면 수천 번 들어요, 수천 번. 방정식은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천 번 듣는데 여전히 고3인데 모르는 애들도 허다합니다. 영원히 없는 애들이에요, 쓰레기들입니다.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하다해서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정식은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자, 그런데 두근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y축이 약간 왼쪽에 있어야지 두근이 양수일까요? 네.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커놨습니다. 서로 다른 두근이면 0보다 크다고 할 건데요. 서로 다른지 같은지 모를 때는 판별식 0보다 커놨다고 할 겁니다. 두 개의 근의 값이 다 양수인가요? 네. 그럼 두근의 합도 양수인가요? 두근이 양수값이면 두근의 곱도 양수인가요? 두 번째는 2차 함수하고 x축에 만나 생기는 근이 두 근이 있습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요. 두 근의 값이 모두 음의 값이라고 한다면 y축은 오른쪽에 있겠네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할 건데요. 그냥 두 근이라고만 얘기했을 때에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할 겁니다. 두 근의 값이 음수니까 더한 녀석은 음수고요. 두 근이 음수니까 곱한 녀석은 양수인가요?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라고 한다면 두 근의 부호가 하나가 음이고 하나가 양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이렇게 되겠군요. 그때는 두 근의 합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두 근의 합은 음수고요. 그림이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면 두 근의 합은 양수거든요. 하지만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정보만 가지고는 그래프가 왼쪽에 쏠려 있는지 오른쪽에 쏠려 있는지 언급할 수가 없어요. 두 근의 합은 알 수 없습니다. 판별식의 값은 확실히 양수죠. 왜냐하면 부호가 다른 두 근은 중문이 될 수 없죠.
두 근을 곱하는 녀석이니까 확실하게 음수인가요?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면은 여기서 얻어진 것만 공통돼요.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달랐을 때는 두 근의 값을 곱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처럼 문제를 풀게 되면은 10문제를 풀었을 때 한두 개는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한두 개를 제외한 대부분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10문제 중에 한두 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실근의 부호가 양수일 때, 실근의 부호가 음수일 때,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달랐을 때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실근의 부호가 양수라고 한다면, 실근의 부호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럴 때가 실근의 부호가 양수라고요? 알파는 이름을 근이라고 부릅니다. 베타의 값은 이름을 근이라고 부릅니다. 0은 숫자인가요? 쌤이 이걸 수근근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건 수근근입니다. 근이라고 하는 글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이, 이름이 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을 때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이 방법을 사용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풀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요. 첫 번째, 두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0보다 커놨습니다.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들으셨나요? 네. 대칭축, 대칭축의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A, 2A분의 B. 대칭축의 값은 여기가 대칭축인가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이 점의 x좌표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인가요? 네. 함수값, 함수값은 수근근 중에 유일하게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건 0밖에 없네요. 네. 이게 함수 f입니다. 함수값은 여기다 숫자를 대입한 게 함수값입니다. 유일한 숫자인 빵을 대입할 겁니다. 빵을 대입하면 뭐 나오죠? 빵. 이렇게 하면 시 빵 대입하면 C 나오나요? 근데 이 점이 빵을 대입해서 나오는 C의 값인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네, X축 위에 있으면 양수인 거죠?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합니다. 이 세 개에서 K라는 녀석의 범위가 각각 나오면 세 개 모두의 공통 범위가 다릅니다. 두 번째, 다른 무조건 영마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0만. 함수값을 할때 0을 문제가 두근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두근이 양수면 두근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숫자는 0이 되는데 시험 문제가 두근의 값이 2보다 크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숫자는 2이기 때문에 그때는 2를 대입합니다. 두 번째는 두근의 값이 음수가 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두근의 값이 음수가 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두근이 음수인 상황이 이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근, 수의 문제입니다. 근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으면 세 개 다 사용합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다 사용합니다.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나왔다인가요? 어떨 때 0보다 크다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써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요? 네. 대칭축의 값은 지금 누구죠? 마이너스. 네, Y축 왼쪽에 있으니까 대칭축의 값 음수입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숫자는 빵인가요?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C인데 C의 값은 0보다? 이거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합니다. 하지만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고 한다면
가운데 빵이 있겠군요. 이 문제는 근수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서로 숫자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나요?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한 별씩 대칭축 함수값 가지고 문제를 풀고요.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근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근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유일한 숫자를 대입할 거죠? 유일한 숫자가 누구예요? 수요 0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저 함수한테 0 대입하면 C가 되는데요. 네. 지금 C의 값은 누구예요? 음수요. 네, C의 값은 음수입니다. 이거 하나만 풀면 됩니다. 우와 대박. 실근의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 실근의 부호. 근이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근이 붙어 있는지, 근이 떨어져 있는지, 근의 분리, 근의 위치, 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합니다.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세이브했나요? 필기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첫 번째, 이게 1번입니다. 저기서 이건 1번, 저기서 이건 1번, 2번, 그림도 그리시고 필기 다 하셔야 됩니다. 위에 게 3번입니다. 책에 있는 방법은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풀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두 분의 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방법은 책에서 안 알려줘요? 책에서 안 알려주냐고요?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수학 상이고요. 고등수학 상에서는 쉬운 것만 풀어요. 지금 설명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어려운 것도 섞여졌을 때 이렇게 풉니다. 근데 선생님은 한 번에 언제 배우는 거든지 풀 수 있게끔 2학기 고등수 하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이 양아치네요. 원래 단계별로 가르치게 돼 있는데 뭐로 따로따로 배워요. 그냥 한 번에 배워서 항상 똑같은 거 쓰면 되죠. 오, 노빠그. 빵그. 되게 이렇게 다시 해주지. 너 따라한 건데요? 아니 너무 웃겼어요, 진짜. 저 쌤이 여태 한 말 중에 제일 웃겼어요. 베스트다 다시 진짜. 한번 대가리 속에 세이브할 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는 한 500번에 600번 정도 나옵니다. 아, 2000번 언제 나오냐면요? 중요하네요. 네, 언제 나오냐면요. 니네가 완전히 까먹을 때쯤 되면 문제 하나 삽에서 나오고요. 숨겼네. 또 까먹을 때쯤 되면 문제 삽에 또 나오고요. 줄기차게 나옵니다. 친구네 정말. 근데 저 2000번 나온다는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유빈이는 모든 게 이해력이 딸려요. 왜냐하면 숙제를 안 하니까요. 숙제는 차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이 첫번씩 재성아, 너안 했잖아. 다시 한 번만요. 첫번씩 어떤 소리를 안 들려주면 2차 분식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원망당 걔네들은 전부 다 연습량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거나 그런 애들일 겁니다. 뭐 자기는 잘한다고 과시하는 거 봐. 나도 있으면 게으른 애들이라고요. 게으른 애들. 너잖아요. 숙제 한 번 하지 마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열심히 안 했다면서 유튜브 보면서 했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와, 누가 숙제할 때 유튜브 봐. 내 말이. 얘가 여기서 제일 성실할 것 같아. 네, 지우 성실해요. 이트. 성실한 애들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지우 성공하겠다. 네. 지우야, 너 나한테 이제 친구. 쌤 지우 생일 1월 1일이에요. 저랑 친구예요.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생일? 성실한 아이들은 자기만의 고집 있는 아이들이고요. 성실한 근데 그 아이들은 똥꼬집 있다고 선생님을 하더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불성실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성실할 때 성실하자는 옆에 있는 친구들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너무 그런 발언 아니에요? 약간. 네. 아니,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나랑 다른 길을 갈 거고 어울려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고 관심 분야가 다를 거고 어차피 잠깐 지금 보고 땡인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헐랭 마음.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약간 차갑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쌤 MBTI가 뭐예요? 내가 맞춰볼게. ISTJ다. 자, 필기 다 하셨나요? 이제 필기 다 하셨나요? 네. 쌤 ISTJ야. 무조건. 차갑고
진지충 설명충. 다음에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근이라고 써있는 표현 중에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나요? 아이고.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따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요? 네. 저기 써있는 글자가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라 두근이라고 써있네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안 써있네요. 이게 뭐가 왜 거죠? 세범이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아 맞아. 눈에 장애가 있어서.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양수값입니다. 최고차함계수의 양수니까 아래 블록입니다. 두 개의 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근의 값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의 값은 양수라고 모두 얘기합니다. 양수. 그래서 y축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판별식과 같아요. 수근근이라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문제 유형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저 한글로 쓸 때는 빨간색으로 써드릴 겁니다. 이거는 수근근의 문제입니다. 수근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으니까 세 개 다 사용합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판별식을 사용했습니다. 판별식을 계산했습니다. 판별식이 k 플러스 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6인가요? 네. 판별식은 0보다 가요. 그건 상- 안 된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근이니까 중근이 될 수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대칭축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 대칭축의 값은 0보다 대칭축은 0보다 가요. 네,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크죠? 네. 이제 함수값은 유일한 숫자가 0인가요? 네. 그림상의 유일한 숫자는 0입니다. X축과 Y축의 교점 0입니다. 0대 2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0대 2였습니다. 2 플러스 6. 이 세 개 모두에서 공통되는 K값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K값을 찾고 있습니다. 전개했습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K 플러스 5하고 K 마이너스 1이죠. 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두 번째 거 해구했습니다. 세 번째 거 해구했습니다. 이된 거 맞나요? 네. 이거 두 개는 공통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세 개 모두에 공통된 거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건 불가능합니다. 3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큰 건 가능한가요? 네. 이게 답이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왜 한숨을 꼭꼭 쉬죠? 어려워. 이 책에서 다음 페이지 설명하네요. 아, 모야 TV. 아니, 뭐예요? 습관 제품 TV.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2차 방정식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건 2차 함수가 어디로 블록이라고요? 2차 함수의 값은 현재 아래로 블록입니다. 두 개의 근이라고 얘기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아래로 블록입니다. 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근의 값은 1보다 커요. 1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수근근의 문제라고요? 네. 그렇다면 근이 붙어 있으니까 세 개 다 생각하죠.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누구예요? 대칭축 마이너스 A. 대칭축은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크다. 누구보다요? 1보다. 네, 1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히. 세 번째는 뭐 할 차례예요? 그 함수값이요. 뭘 대입해요? 1이요. 네, 유일한 숫자 1을 대입했습니다. 1, 2번과 내림차로 정리합니다. 1, 2번 누구예요? 2A 4. 선생님 대충 산수했어요. 맞아요? 네. 1, 2번에서의 값은 y좌표가 양수 맞아요? 네. 세 개 모두의 공통범위만 구하면 됩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a 플러스 2하고 a 마이너스 1입니다. 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건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건 a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공통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요. 네. 세 개 모두의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이너스 1. 이게 세 개 모두의 공통범위입니다. 그러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어려워. 아우.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두 분 사이에 3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2차 방식은 두 분 사이에 3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아래.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두 개의 근이 있는데요. 두 근 사이에는 3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다. 함수값만. 무슨 문제예요? 함수값만. 수근수. 아, 분수. 네, 근수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떨어졌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풉니다. 유일한 숫자인 3을 대입합니다. 3 대입했습니다. 9. 무슨 말이야? 빠른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래요. 이 진짜 누가 더 깐 거예요? 기만하네 진짜. 누나는 왜 그따구로 머리를 안 써요? 이렇게 깐 야, 내 머리가 나쁜 걸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머리 자, 좀 좋겠다. 닥치세요. 완전 깔만해요. 아니야. 3 대입하는 색깔이 0보다 X축 밑에 있으니까 3대 0보다 작습니다. 3K제곱 플러스 2K-8의 값이 0보다 큽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사이. 우리 무슨 사이? 3K-4의 값 곱하기 K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큽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분의 4보다 큽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연습은 충분히 연습한 것 같은데요? 우리 무슨 사이? 와, 무슨 일이고. 그런데 조금 배양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서 때리고. 근데 벨이 저기저기 하네. 몇 점 할까요? 이제 찾고 있습니다. 네. 쌤 벌써 다 나눴어요, 신호를? 네. 얼랭망구. 자, 연습 문제 16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느새 다 끝나버렸네. 눈이 깜빡하니까. 좋아, 좋아.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의 값이 두 근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런데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아래 블록이 2차 함수가 근이 두 개 있습니다. 근데 한 근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근은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네요. 네.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요. 무슨 문제죠? 네. 수근분. 근데 수근인데? 아, 근은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숫자라고 부릅니다. 수근수근하네. 수근수근 너무 귀엽다. 근이 서로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떨어져 네, 있어요. 숫자 1로 인해서 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뭘로 풀라고요? 함수값. 함수값인데 지금 유일한 숫자가 아니었군요. 숫자가 두 개나 있군요. 네, 그럼 그러네요. 숫자 둘 다 대입할 겁니다. Y.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1 플러스 m 플러스 2m 말. 계산이 조금 느렸던 걸로. 이해는 된 거 맞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커요. 자, 이번엔 플러스 1 대입할 차례군요. 1 대입했습니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덥지? 네. 급하지. 자, 0보다 그렇지 않아요. 작아요. 두 개의 공통범위만 구하면 됩니다.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 밑에 있으면 작고 위에 있으면 크지. 네. m이라고 하는 값은 1보다 큽니다. n 값은 3보다 작습니다. 두 개의 공통대원 범위가 1부터 3까지인가요? 네. 수근 풀었습니다. 너무 귀여워.